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치환적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 7번 보세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치환적분 설명하면서 fx분의 f'x 적분하는 거 설명하면서 탄젠트도 앞으로 기본 공식으로 집어넣어서 할 거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적분하면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라고 오늘은 바로 나와야 돼. 저번에 설명해 준 거야. 자, 얘는 원리가 어떻게 돼?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자, 우리가 적분할 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에 그대로 맞춰주면 ln 절대값 분모로 적분이 되는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앞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빼주고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놔두면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ln 절대값 분모에 얘는 적분상수 C.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고 얘는 분모 미분한 게 정확히 분자니까 ln 절대값 사인 x의 적분상수 C. 저번 시간에 개념에 있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얘네 두 개도 기본 공식으로 해서 바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분할 때 탄젠트 적분은 이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식처럼 쓸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 9번. 자, 9번에 나와 있는 시컨트 x는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본 적분 중에 하나거든. 자, 얘는 적분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익히는 게 좋을까? 자, 일단 첫 번째, 보통 책에 나와 있는 풀이, 보통 문제집에 나와 있는 풀이는 자,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분의 1이다 라고 1차적으로 해주고 자, 저것만으로는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분수식을 조금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코사인을 곱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분모 분자에 코사인을 곱하면 얘는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위에는 코사인 x dx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코사인 제곱은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이제 뭐가 가능해 보여? 치환이 가능해 보이지? 자, 뭐를 치환하면 될까요?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얘 미분의 형태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 그러니까 항상 치환 적분은 치환하려고 하는 식 설정하고 좌변 변수로 미분하고 dx, 우변 변수로 미분하고 dt 이렇게 붙여줘야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위에 코사인 x dx는 뭘로 바뀌어요? dt로 이렇게 바뀔 거고 자, 밑에 있는 식은 1-t제곱으로 바뀔 거다.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니까 부분분수 변형할 수 있지. 자, 이 표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빼오고 얘는 뺄셈 순서 바꿔서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인테그랄 t-1 t 플러스 1분의 1에 dt다 라고 될 거예요. 자, 이거 부분분수 변형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분의 1이고 자, 앞에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분모분의 1이다 라고 되죠. 자, 인테그랄 앞에 여전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저기 있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하면 식 정리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2분의 1은 밖으로 빼내되 마이너스는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러면 2분의 1은 인테그랄 밖으로 빼내고 마이너스 안에 집어넣으면 뺄셈 순서가 바뀌어서 t 플러스 1분의 1 빼기 t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이제 적분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죠. 1차 식분의 상수니까 ln으로 적분되지. 앞에 있는 거는 ln 절대값 분모 빼기 뒤에 있는 거는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만들어지죠. 거기에 적분상수 C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t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 t 자리에다가 다시 sin x를 집어넣으면서 정리를 할 건데 2분의 1에 자, 여기에서 ln 마이너스 ln이니까 진수들의 나눗셈으로 절대값 안에서 한 번에 쓸 수 있죠. 얘는 얘 나누기 얘로 쓸 수 있고 곱셈 나눗셈은 절대값 통째로 씌울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t 플러스 1 나누기 t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t 자리에다가 사인으로 복귀시켜서 sin x 더하기 1 그 다음에 sin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집어넣어주면 적분이 완성이 되겠죠. 물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얘를 꼭 진수의 나눗셈으로 안 나타내고 그냥 이 상태에다가 사인으로만 바꿔서 나타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적분 형태. 자, 코사인분의 1은 어떻게 적분한다? 위아래 코사인을 곱해서 치환 적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코사인이 있는 상태에서 치환 적분이 가능하려면 이 녀석의 미분의 짝꿍 사인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치환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원리 이해됐지? 그러면 그 밑에 그 10번에 코시컨트 x 한번 적분해 볼까요? 자, 적분한 거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인분의 1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위아래 사인 곱하고 밑에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여기 넘어올 때 부호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사인 x dx, 우변은 dt.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dt로 바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1-t제곱 분의 1로 바뀔 건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밑에 거랑 곱해서 그냥 보기 좋게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뒤에서 앞에 거 빼서 부분분수 변형하고 ln 빼기 ln으로 하고 얘는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한 번에 쓰면서 t에다가 내가 치환한 코사인 x 다시 집어넣어서 써주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1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통 서술형에 나오면 이 풀이를 원하는 거긴 한데 두 번째 풀이도 서술형에 써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풀이 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내가 경험을 해야 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풀이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한 번 이해했으면 내가 저거를 좀 기억하려고 노력은 해줘야 돼. 자, 여기 있는 시컨트 x라고 되어 있는데 분모에는 1이 있는 거랑 똑같지. 자,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선생님 뭐를 곱할 거냐면 얘는 시컨트 x 그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x를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분모 분자 얘를 다 곱하는 거야. 당연히 분모는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얘랑 곱하면 앞에는 시컨트 제곱 x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시컨트 x 탄젠트 x 해서 식이 이렇게 변형되지. 분모는 1이고 분자는 시컨트 x였는데 분모 분자에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똑같이 곱하는 거야. 그럼 식이 이렇게 되지. 그냥 곱셈만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잘 봤더니 여기 있는 분모를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되고 얘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니까 분모 미분한 식이 분자랑 완벽하게 일치하지. 맞아요? 자, 이 식이 f분의 f 프라임 꼴로 완벽하게 바뀌죠. 그럼 나는 어떻게 적분하면 돼요? ln 절대값 분모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라고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의 길이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간단하죠. 아까 얘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는 쉽지만 정리하고 뭐 뺄셈도 있고 부분분수 변형하고 난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딱 이것만 곱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곱해버리면 얘는 F분의 F 프라임 꼴이라서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분모 분자에다가 얘는 이번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 코시컨트 x 더하기 코탄젠트 x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합니다. 자, 곱해놓고 보면 분모는 원래 1이었으니까 얘를 곱하면 그대로 이 함수가 될 거고, 자, 분자에다가 곱하면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코시컨트 x의 코탄젠트 x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해놓고 다시 관찰했더니 얘 분모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인데 일단 부호가 다르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인데 부호가 다르네. 아, 그러면 부호 조정해주면 되죠. 여기 너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앞에 마이너스 다시 빼내고. 자, 그러면 여기 피적분 함수는 무슨 꼴로 바뀌어요? F분의 F 프라임 꼴로 바뀐다.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ln 절대값 분모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능에서 미적분 툴을 선택한 고3들은 이것도 기본 공식으로 다 외우고 있어. 거의 니네가 x제곱 적분해 하면 3분의 1 x 3승이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고3은 시컨트 x 적분해 하면 ln 절대값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라고 바로 얘기하는데 얘네는 지금 고3이랑 미적분 툴을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얘네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외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굳이 기본 공식으로까지 암기는 안 하되 학교 시험 볼 때 이거를 곱하면 더 빨리 적분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거고 앞으로 선생님이 계산하다가 시컨트 x 적분할 일이 나오면 나는 다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억지로 이거를 바로 외우라고 하진 않지만 뭐를 곱해야 F분의 F 프라임 꼴이 되는지는 기억을 해줘야 계산을 하겠지. 이걸 시험장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자, 분수식 적분 나왔으니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를 봤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라고 봤더니 내가 사인을 치환한다라고 하면 분자에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데 그 코사인 하나를 빼더라도 코사인 제곱이 남아있잖아. 근데 그 코사인 제곱은 또 사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치환 적분이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하나 뜯어내고 남아있는 코사인은 1 사인 제곱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하나 뜯어내고 자 밑에는 1 플러스 사인 x다 라고 되네. 위에 있는 코사인 제곱에서 코사인 하나 뜯어내고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예 여기가 그냥 약분이 돼버리네. 자, 약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x만 남게 되고 곱하기 코사인 x dx다 라고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에서는 사인 x를 치환하면 되죠. 얘를 t로 치환하면 좌변은 코사인 x dx, 우변은 dt. 그러면 너는 dt로 바꿀 거고 앞에 있는 거는 1 빼기 t로 바꿔서 기본 다항함수 적분으로 바뀝니다. 마무리해서 t에 사인 집어넣는 과정까지는 스스로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2번은 어제 했었던 거지. 자, 우리가 사인 제곱 적분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제? 반값공식 써서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적분하기로 했었고 그럼 이걸로 바꾸면 기본함수 적분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13번에 나와 있는 코사인 제곱은 자, 얘도 반값공식 써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적분하기로 했었지. 그럼 쟤로 바꾸면 기본함수 적분으로 바뀌죠. 자, 이번에는 세제곱이 나왔어. 그래, 제곱은 저걸로 쓴다라고 하자.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반값공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3승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얘는 우리가 치환 적분을 할 수 있게 코사인을 무조건 만들어낼 거거든. 그래서 두 개 하나로 이렇게 찢을 거예요. 그럼 두 개 하나로 찢으면 앞에 있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사인 하나는 그대로 남겠죠.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바꿔서 바라보면 치환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지?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사인 x dx가 되고 걔는 dt로 매칭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dt로 바뀌겠죠. 얘 넘어가면.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은 1 빼기 t 제곱되고 뒤에가 마이너스 dt가 되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앞에 넣어줘서 t제곱 마이너스 1 dt로 바꾸면 다항함수 부정적분으로 바뀌어요. 마무리 t에다가 함수만 다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코사인 3승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코사인 2개, 하나 이렇게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꿔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똑같이 치환 적분하면 된다. 이거는 숙제하면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탄젠트 제곱 적분. 자, 이것도 어제 했던 거지? 자, 탄젠트 제곱은 기본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서 해야 돼?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얘는 기본 함수. 시컨트 제곱 적분하면 탄젠트 1 적분하면 x 이렇게 바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제곱도 적분 못해. 그래서 얘는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공식 똑바로 외워가지고 왔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공식 시험. 얘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왜 눈동자가 흔들려 효령이. 아니, 눈에서 지진이 일어나겠어? 자, 탄젠트 제곱이랑 코탄젠트 제곱은 공식 써서 바꿔서 기본 함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번에 나와 있는 탄젠트 그럼 3승은 어떡하냐? 똑같습니다. 얘네 3승은 구조가 다 똑같아. 얘네는 다 2개 하나로 찢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2개 하나로 찢어서 저대로 놔두면 찢은 의미가 없겠지. 이렇게 찢어서 탄젠트 제곱 하나는 시컨트 제곱 빼기 1로 이렇게 바꾸고 옆에 탄젠트 x 곱해서 이렇게 변형해 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야 되겠지? 자,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 x로 이렇게 찢을 겁니다. 자, 찢으면서 얘네 덧셈 뺄셈이니까 인테그랄도 따로 분리시켜 버릴게요. 그래서 탄젠트 x dx 해서 2개 함수를 적분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함수 잘 보면 얘의 미분의 결과물이 시컨트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치환 적분이 가능한 거야. 그럼 탄젠트 x를 내가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dx는 dt로 바뀌어요. 자,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이거 치환 안 하고 바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씩 초보자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얘는 t로 바뀌고 시컨트 제곱 dx는 dt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자, 뒤에 있는 탄젠트 x는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얘기했지. 오늘부터 이거는 우리한테 기본 공식이다. 탄젠트 적분은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x로 바로 쓸 거고 거기에 적분상수 c.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얘는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2분의 1의 t제곱인데 그 t 자리에다가 탄젠트 집어넣으면 탄젠트 제곱 x 되고 ln 절대값 코사인 x의 적분상수 c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 그 우리가 보통 미분 공식 배우고 적분 공식 배우면 그거의 단독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혹시 뭐 글로 되어 있는 막 이런 막 넓이를 구하여라 뭐 여기 뭘 구하여라 하는 막 가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답을 쓸 때 이런 걸 이제 계산해야지 답이 나오는 그 계산 과정 중에 하나를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이거 적분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물어보기 위해서 뭐 엄청난 활용 문제들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의 해석 능력이 뛰어나도 이런 계산이 기본적으로 안 되면 무조건 답은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적분 단어는 선생님 경험상 봤을 때 계산을 겁나 잘하는 놈이 무조건 등급이 잘 나와. 평소에 내가 계산 실수가 많은 놈들 있지. 속도 낮추고 여기 정확도를 올리는 게 중요해요. 여기 적분 여기 단어는 부호도 난리 나고 공식도 막 미분이랑 짬뽕해서 쓰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계산의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 수학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뭐 사고력 다 필요 없어.
어렸을 때 계산력 연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수학의 끝은 결국 계산이다. 자, 19번 볼게요. 자, 그러면 코탄젠트 3승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 하나로 찢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코탄젠트 두 개 하나로 찢어서 그 코탄젠트 두 개는 공식 이용해서 코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거기에 코탄젠트 x dx. 자, 전개하면서 인테그랄 따로따로 코시컨트 제곱 x 코탄젠트 x 마이너스 코탄젠트 x dx. 자, 앞에 있는 이 함수는 얘 미분의 결과물이 옆에 있는 거니까 코탄젠트 x를 t로 치환. 그럼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dx가 dt로 바뀌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치환해서 쓰면 마이너스 tdt로 바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뒤에 있는 코탄젠트는 아까 기본 공식 ln 절대값 사인으로 이제 기억하기로 했었지. 자,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이니까 거기에 코탄젠트 집어넣어서 써주기만 하면 적분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20번. 자,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 적분할 건데, 자, 이 식은 내가 다 전개해도 돼. 세제곱 공식 써서 다 전개해서 곱해도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리고 지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거든.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내가 이게 복잡한 게 얘가 항 두 개로 되어 있어서잖아. 그래서 2에 2x 더하기 1을 통째로 t로 치환하면 얘의 미분의 결과물이 곧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좌변 x로 미분하고 dx. 미분이 똑바로 안 되면 적분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서 속미분 다 틀리면 뭐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없겠지. 자, 우변은 미분하면 dt. 자, 인테그랄. 그럼 앞에 있는 여기 흰색 덩어리는 여기 2로 나누면 뭘로 바뀌어요? 2분의 1dt로 바뀔 거고, 안에 있는 노란색 밑줄은 그냥 t3승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미적분 원 문제로 바뀌죠. 자, 하나 더해서 내리면 4분의 1의 t4승인데 그 t 자리에다가 2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서 써주면 되고, 적분상수 C다. 4분의 1에 2분의 1 곱하니까 앞에 8분의 1의 적분상수 C다. 자, 21번. 자, 그래서 우리가 치환적분은 어떨 때 쓰는 도구야? 물론 합성함수의 미분의 역연산이지만, 거꾸로 된 연산이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게 합성함수처럼 보이지는 않거든. 얘는 뭘로 많이 보이냐면 곱의 형태로 많이 보여.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전개에 한계가 있거나 전개를 못하거나 서로 다른 종류, 막 사인이랑 다른 애가 곱해져 있으면 얘는 전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치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 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서 더 이상 전개나 뭔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수함수 위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부분을 치환을 하면 걔 미분의 결과물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좌변은 2x dx를 dt로 바꾸는 꼴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x dx는 2분의 1 dt로 바뀌는 거고 안에 남아있는 거는 3의 t승. 이거를 적분하는 걸로 바뀌어요. 자, 곱해져 있는 상수 2분의 1은 빼내고 지수함수 적분하면 자기 자신인데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니까 ln 3으로 나누는 거야. 적분이니까 나눠야 돼. 거기에 적분상수 C. 자, 여기 t 자리에다가만 x제곱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22번. 자, 지수함수가 섞여있는 분수함수가 나와 있지만 분수함수가 나오면 항상 무조건 제일 1번 그냥 습관적으로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무조건 이거부터 체크하는 거야. 자, 분모 미분하면 정확히 분자죠. 얘는 정확하게 F분의 F 프라임 꼴이지.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미분하면 속미분하면서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ln 절대값 분모라고 쓰시면 되고 적분상수 C.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뻘짓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분수함수 나오면 저거부터 체크한다. 자, 지수함수 얘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23번. 자, 분수함수 나와 있으니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확인해 봤더니 자, 얘 미분하면 속미분하는 과정에서 2가 곱해져야 되고
자, 얘 미분하면 속미분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가 곱해져야 돼. 그래서 부호는 맞춰져 있는데 누가 안 보여? 곱하기 2가 안 보이지. 그럼 얘한테 곱하기 2를 해주고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F분의 F 프라임 꼴이니까 뭘로 해? ln 절대값 분모. 그래서 적분은 눈에만 보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24번. 자, 분수함수지만 분모를 통째로 미분한 게 분자는 아니지. 루트 미분하면 기본적으로 루트가 또 생겨야 되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에서 치환적분을 하려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좋다? 루트를 통째로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통째로 치환해주고 그러면 좌변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줘야 되겠지. 내가 루트가 안 생기게 하려고 통째로 적분한 거기 때문에 통째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그럼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2의 x승 dx는 2t 그 다음에 d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2t, dt는 옆에 좀 내려서 쓸게요. 위에다 써도 되고 내려서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식은 통째로 내가 t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겠지. 자, 거기에 인테그랄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자, 여기 있는 애를 내가 통째로 치환을 하면 t로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좌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니까 분자에 있는 얘가 통째로 2t dt. 분모는 그냥 t. 그러면 얘는 약분돼서 2라는 상수함수만 남으니까 적분하면 2t 더하기 c. t 자리에다가 얘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25번. 분수함수 나왔으면 일단 습관적으로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를 확인하는데 그게 아니죠. 분모 x 미분하면 1이지. 근데 ln x의 미분이 x분의 1인데 여기는 x분의 1이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ln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네.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 그러면 식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t 제곱의 dt 바로 보이지? 3분의 1에 t 3승, t 자리에 ln x 집어넣고 적분상수 c. 26번 해보세요. 26번은 뭐를 치환했어? 이거를 치환하는 게 낫겠지. 1 플러스 x제곱을 치환해도 얘가 뭐 t, 여기도 t, 그 다음에 x dx가 뭐 2분의 1 dt 이렇게 바뀔 텐데 그래도 다시 또 정리해야 되거든. 자, 내가 얘를 통째로 치환하면 여기 있는 모양이 얘 미분의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앞에 미분이 잘 돼야 계속 얘기하지만 적분도 눈에 잘 보여. 자, 좌변 x로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하고 dx. 자, 우변은 dt.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부분은 양변 2로 나누면 2분의 1 dt로 바뀔 거야. 그럼 피적분 함수는 뭐만 남아요? 얘 통째로 t로 치환한다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t에 저기 빨간색 부분은 2분의 1 dt로 바뀔 거라고. 자, 다항 함수 적분하면 하나 더해서 내리니까 4분의 1에 얘는 t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다. 자, t 자리에다가 걔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4분의 1에 ln 1 플러스 x 제곱에 다시 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이제 보이지? 누구 치환해야 돼? ln x 치환해야죠. 그러면 x분의 1 dx는 뭘로? dt로.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피적분 함수는 t분의 1만 남고 그 다음에 x분의 dx 이 덩어리는 dt로 바뀌어요. 인테그랄. 자, t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t의 적분상수 c다. 자, t는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t 자리에다가 다시 ln x 집어넣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얘는 절대값 버리면 안 돼. ln x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28번 적분해보세요. 자, 분수함수 적분하는데 지금 가분수가 나와 있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를 다룰 때는 이게 숫자가 됐든 식이 됐든 얘는 이렇게 가분수는 안 좋아.
식에서 가분수라는 거는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분자의 차수를 분모보다 더 다운시켜야 돼. 어떻게? 대분수로 바꿔서. 그래서 나눗셈 이용해서 얘를 대분수로 바꿨더니 자, 몫은 x 빼기 1이고 나머지가 2가 나오니까 x 플러스 1분의 2라고 이렇게 바꿔야 본인들이 적분할 수 있는 함수들의 덧셈 뺄셈의 조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는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x 되고 뒤에는 2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분수식. 자, 이렇게 생긴 분수식을 내가 적분할 때 체크 포인트. 일단 첫 번째, 얘네가 진분수인지 확인합니다. 일단 진분수로 무조건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가분수가 나와 있으면 직접 나눗셈을 하든 해서 진분수로 바꿔. 그러면 그 진분수로 바꿨을 때 적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면 그 상태로 적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은 진분수로 되어 있죠. 그럼 진분수로 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뭘 체크하냐면 F분의 F 프라임 꼴인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진분수로 바꾸지 않고 이거 체크하는 사람은 약간 치료가 필요해. 왜냐면 얘가 다항식이면 얘 미분하면 얘보다 무조건 차수가 낮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분수에서는 절대 이 꼴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무조건 진분수로 바꾸고 저렇게 진분수가 되어 있으면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를 확인하면 돼. 만약에 위에 있는 식이 2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으면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ln 절대값 분모로 해서 끝내면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진분수로 바꿨지만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연습했던 거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자, 이 꼴이 아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뭐 체크하냐면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x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면 우리는 뭐 쓸 수 있어? 부분분수 변형식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에서 부분분수 변형식 써. 뒤에서 앞에 거 빼 1이죠. 분자 빼내고 앞에 분모분의 1 빼기 뒤에 분모분의 1. 지금 적분할 수 없는 구조지.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자, 적분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때까지 선생님 피적분함수만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상태로는 내가 적분을 못해. 얘 곱셈 때문에 다시 전개.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x 더하기 2분의 x 이렇게. 자, 그랬더니 다시 무슨 상황이 일어났어? 진분수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진분수로 바꿀 거야. 얘 진분수 아니죠? 차수가 똑같으니까 더하기 1 빼기 1. 얘는 더하기 2 빼기 2 해서 진분수로 바꿀 겁니다. 그럼 앞에는 1 플러스 x 더하기 1분의 1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함수는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로 바뀌죠. 자, 전개하면 뿔마 1 사라지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1에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2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분수로 나왔으니까 내가 적분할 수 있는 식의 구조로 바뀐 거야. 자, 앞에 거 적분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배의 ln 절대값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부분분수 쓰는 게 원칙이나 자, 이 부분분수를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원리 하나를 배울 겁니다. 눈만 뜨고 있는 거 아니지? 정신도 뜨고 있지? 자, 내가 선생님 그냥 아무렇게 설정한 거야. 자, 저렇게 생긴 진분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작으니까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찢을 수 있어. x 빼기 알파분의 상수, x 빼기 베타분의 상수. 내가 지금 알파, 베타, PQ를 다 글자로 써서 그렇지. 자, 이거 바꾸는 거 니네 어디서 문제 배웠어? 고1 1단원, 항등식 단원에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1학년 때 맨날 x 빼기 2, 뭐 x 빼기 3분의 2x 더하기 1이 x 빼기 2분의 뭐 a 더하기 x 빼기 3분의 b일 때 a, b를 구하여라 했던 게 교과서 1학년 책에 맨 처음에 올라와서 배우는 그 식의 원리를 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a를 찾으려고 해요. 여기 들어가는 상수. 얘는 당연히 이렇게 찢어지지. 왜 이렇게 찢어져? 얘보다 낮은 차수가 얘니까 얘를 찢었을 때도 얘보다 낮은 차수. 그럼 얘보다 낮은 차수면 상수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1차식분의 상수, 1차식분의 상수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A라는 상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A라는 상수를 찾으려면 누구만 죽이면 돼? X 빼기 알파. 그래서 여기 있는 양변에 X 빼기 알파를 곱해요. 실제로 이렇게 곱해서 풀 건 아니고 지금 원리 설명하는 거야. 이거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X 빼기 베타분의 좌변은 PX 더하기 Q 남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A 남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면 X 빼기 베타분의 B에다가 X 빼기 알파 남지. 항등식 풀 때 니네 이렇게 풀었어. 이게 선생님이 얘를 곱했지만 얘네는 통분해서 풀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통분했을 때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x의 알파를 대입할게요. 왜 곱하고 대입하냐? 여기는 대입 못해. 왜? 이거 대입하면 분모 0되잖아.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고 항등식에 수치 대입하는 겁니다. 알파. 그러면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분의 P 알파 더하기 Q가 되는 거고 여기 기가 막히게 이제 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럼 여기에 뭐만 남냐면 A만 이렇게 남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비사이드 정리라고 불러요. 얘는 인수 가리기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왜 인수 가리기 정리냐? 자, 여기에서 보면 밑에 x에 알파 대입한 얘 잘 봐봐. 얘는 이 알파 빼기 베타는 여기에 알파를 대입한 거지. 그 다음에 분자는 여기에 알파를 대입한 거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갔냐? 양변에 x 빼기 알파를 곱했으니까 날라간 겁니다. 그럼 얘도 날라간 거야. 여기에는 x 빼기 알파가 생기는 거야. 이 상태에서 내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얘는 사라져버리고 이 값만 구해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상수 있지. 그 상수에 해당하는 인수 있죠. 얘를 가려. 내가 얘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 분모에 해당하는 인수를 가립니다. 사실 가리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하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인수를 곱해. 그러면 얘가 사라져. 그러니까 손으로 가려버리라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여기 있는 식의 x 자리에 내가 지금 가려놓은 인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 값을 대입하면 그게 여기 분자에 들어가는 상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글자로 써놨으니까 지금 복잡해 보이지. 아까 우리가 얘를 바꾸고 전개해서 또 얘를 진분수로 바꿔서 만들었던 여기 과정이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에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너가 진분수야? 근데 분모가 인수분해 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상수, x 플러스 2분의 상수로 찢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이 상수는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수를 가려놓고 이 가린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남아있는 부분에 대입한다. 자, 내가 가린 인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얘를 가리고, 왜냐면 안 가리면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무한대 나와. 얘를 가리고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돼요? 1 되지. 그 다음에 위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여기 아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었네. 그치? 여기 잘못 써져 있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거 전개해서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x 플러스 1 빼기 1이라서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입한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이 숫자랑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고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해당하는 인수를 가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남아있는 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고 위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2 해서 이 식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인수 가리기 정리를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들 적분하고 넘어갈 때 혼자 뻘짓거리 해. 이런 시간들이 한 문제 10개에서 쌓이잖아? 그러면 본인은 시간 안에 못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 헤비사이드 정리. 자, 30번 해보세요. 자, 인수분해 됐으면 얘가 진분수니까 찢었을 때도 다 진분수들로 만들어지거든? 그럼 얘가 1차식이니까 진분수면 여기는 숫자, 여기도 숫자. 자, 여기 들어가는 숫자 어떻게 한다고? 이 분모 가리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3이고 밑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이니까 여기 약분하고 나면 2라고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얘를 가리고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바로 바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 미분한 게 분자네. ln 절대값 분모. 그 다음에 빼기 ln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31번 해봐. 자, 봅시다. 자, 진분수지. 문제 낸 사람이 인수분해 다 해놨지? 그럼 우리도 얘네들을 진분수로 다 찢을 수 있어. 1차식분의 상수, 1차식분의 상수, 1차식분의 상수. 여기 들어오는 상수는 얘를 가리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대입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얘 가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가리고 2 대입하면 2 곱하기 3, 산수는 할 수 있지? 지금 어려운 거 아니죠? 대입만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이거를 안 하잖아. 그러면 혼자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3개짜리, 저번에 보니까 또 3개짜리 못 하던데 3개짜리 이렇게 있으면 맨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2개분의 1 빼기 뒤에 2개분의 1 하고 여기 또 뒤에서 앞에 거 빼서 또 찍고 정리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그 시간 아깝지? 그래서 헤비사이드 정리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돼. 필수야, 필수.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ln 절대값 x 더하기 3분의 1의 ln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6분의 1의 ln 절대값 x 빼기 2의 적분상수 c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잠깐 시작. 자,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정적분의 기본 계산 방법, 정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적분의 정의, 식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식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하는 놈을 내가 제대로 본 적이 없어. 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완전 기본식이죠. 자, 얘 계산하면 부정적분 함수를 구해서 여기에 B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면 되지. 그래서 얘를 구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fx의 정적분은 얘의 원함수,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상태 함수,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뺄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다시 얘기해보면 내가 원함수의 함수값을 알고 싶을 때 얘 도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f'x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 gx라고 둘게요. f'식을 알려주고 문제에서 f3을 알려줘. 그 다음에 나는 f5를 구해야 돼. 그럼 대부분 니네가 하는 행동은 얘를 적분해서 이식 적분해서 얘를 이용해서 이게 막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치자. 이거 이용해서 적분상수 C를 구해. 그 다음에 다시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이게 보통 니네가 대부분이 하는 풀이 방법이거든. 근데 이게 다항함수는 기껏 해봤자 다항함수밖에 안 되니까 그 과정이 그냥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이 함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숫자 하나 대입해서 적분상수 C를 구하고 다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의외로 되게 귀찮거나 길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도함수식을 알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 하나 주어주고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 원래 함수의 함수값이 도함수의 정적분 값이라고.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양변을 그냥 3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 때려버리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좌변은 내가 구하고 싶은 F5랑 빼기 F3이고 우변은 저거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함수값 구할 때 도함수식을 알고 있으면 그 도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적분상수 C를 만들어서 쌩 난리치지 말고 그냥 그 도함수를 바로 정적분을 쳐버리라고. 뭘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구간을.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이용해서 풀 거야. 왜 이거 이용해서 풀 거냐면 일단 여기 3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얘 정적분을 계산을 할 거야. 자, 이거 적분해야 돼. 자, 곱셈 적분이죠. 곱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번 단순한 생각은 전개. 뭐 전개 불가능하겠지. 2번 치환 적분. 치환 적분 하려면 함수는 뭔가 짝꿍이 된 것 같은데 각이 안 맞아. 그래서 나는 각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얘 백악 공식을 써서 제 백악 공식 모양 중에 얘 짝꿍이 나올 수 있는 코사인이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올 수 있게 이 코사인 제곱 x-1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거에 사인 x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dx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치환해야 되는 식이 보이지? 자, 치환해야 되는 식은 코사인 x를 치환해주면 좋겠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 dx는 dt로 바뀌겠지? 그러면 안에 있는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2t 제곱 마이너스 1에 여기 sin x dx는 마이너스 dt로 바뀌죠.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거의 인테그랄이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자, 우리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숫자는 자, 누구의 범위예요? x 범위야, x 범위. 자, 치환적분을 한다라는 거는 저기 있는 모든 x로 생겨 먹은 녀석들은 다 t에 관한 식이나 t의 값으로 변환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분 변수도 t로 바꾸고 여기 식도 다 t로 바꿨잖아.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x값을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여기는 누구 값으로 바꿔줘야 돼? t의 값으로 바꿔줘야지. 어떻게? x가 0일 때 t의 값으로 얘도 바꿔주고 x가 2분의 파일 때 t의 값으로 바꿔줘야 돼. 내가 여기 네모박스 치는 이유는 뭔 줄 알아? 평소에 본인이 계산 실수가 많다고 느끼는 놈들 한 번은 할 거야. 그대로 쓰는 집 아마 한 번은 할 겁니다. 그게 숙제할 때 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서 본인이 커가는 거니까 시험 볼 때는 하지 마. 저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0 집어넣어서 t의 값으로 바꿔서 여기에 2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t의 값으로 바꿔서 x가 2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이 0이니까 이걸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안 그래도 보기 안 좋았는데 여기 적분 구간도 마음에 안 드니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적분 구간 순서랑 바꿔치기 0에서부터 1까지 2t 제곱 마이너스 1 dt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미적 원 문제로 바뀌어요. 자, 하나 더해서 내리면 3분의 2t 3승 마이너스 t 되고 여기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주면 돼요. 자, 치환적분의 정적분의 장점은 뭐냐? 우리가 얘를 부정적분을 구할 때 여기 숫자가 없을 때는
이거 적분해서 t에다가 다시 저 코사인 x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거 안 해도 돼.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거는 값이야, 값. 그러니까 내가 여기 t를 또 x로 바꾼다고 여기 또 t를 코사인으로 집어넣고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36번 볼게요. 자, 밑에 주어져 있는 함수 보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해야 돼. 난리 났지? 자, 근데 밑에 있는 코사인 제곱을 잘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코사인이 있지만 얘는 안에 탄젠트가 들어가 있어. 누가 봐도 합성이죠. 얘 먼저 어떻게 해야겠지? 근데 탄젠트의 미분의 결과물이 옆에 곱해져 있네.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은 다시 쓰면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치환적분이 가능해.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좌변 x로 미분하고 dx, 우변 t로 미분하고 dt야. 이게 바로 시컨트 제곱 x dx죠. 그럼 저거는 dt로 바꿔주고 자, 앞에 있는 코사인 탄젠트 x는 코사인 t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다시 얘기하지만 저 숫자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여기 집어넣어서 t의 값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0,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 여기 조심해. 조심해. 내가 계속 얘기했어. 그대로 쓰지 마. 숙제하면서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커가는 거니까 너무 식상한 말인가요?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는 거잖아. 그 성장해서 오라고. 왜 시험 보면서 넘어지고 앉아있어? 그거 하라고 숙제 내주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코사인이니까 얘 적분하면 사인 t가 되고 여기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37번. 0에서부터 4까지 정의된 함수 fx예요. 자, 정적분값 구하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 얘는 여기가 한 변수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얘를 해결하려면 일단 저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부터 처리해줘야지. 얘를 t라고 바꿀게요. 근데 얘는 양변 제곱 안 할 거야. 왜냐면 얘 미분의 결과물이 그냥 여기 바로 있는 것 같아. 좌변 x로 미분하면 2루트분의 1이죠. 거기에 dx, 우변 t로 미분하면 dt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 부분이 그냥 바로 dt로 바뀌는 거고 앞에는 ft로 바뀌죠. 인테그랄. 자, x에 1 대입해서 t의 값으로 변환, x에 4 대입해서 t의 값으로 변환해주면 돼. 그럼 이제 여기 그림 보고 2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인데 그림이 x축 위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사다리꼴의 면적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해볼까요? 자, 뭐 치환했어? 물론 루트 안에 거 치환해도 되지만 루트 안에 거 치환하면 루트가 살아있지. 네, 루트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통째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통째로 t로 바꾼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여기 이제 더 이상 루트가 안 남아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루트를 없애서 dx를 변환해.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좌변 x로 미분하고 dx, t로 미분하고 dt. 자, 이 약분되면 x 하나 dx가 t dt로 바뀔 거라서 여기 있는 x 3승은 x 2개 x 하나로 해놓고 여기 x랑 dx는 합쳐서 dt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 앞에 x제곱 하나만 남는 거야. 쟤도 t로 바꾸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x제곱 구하면 오른쪽으로 넘겨서 t제곱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만 조심하면 돼. 이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1 집어넣어서 t의 값으로 변환하고 2 집어넣어서 t의 값으로 변환하면 전개해서 다항함수 정적분 치면 됩니다. 이해됐지? 어렵지 않죠? 자, 앞에 문제 32번 있는 대로 갈게요. 자, 연속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대요. 자, f0은 0이고 f1의 3승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지. 자, 얘는 f'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f' 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식을 알려주고 함수값 하나 알려주고 또 다른 함수값 하나 알려줬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식을 통째로 정적분 할 겁니다. 자,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하면 좋아요? 0에서부터 1까지. 0 넣은 거 알고 있고 1 넣은 거 구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여기도 0에서부터 1까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는
이거 fx 치환하면 되지. fx를 내가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f'(x) dx가 dt로 바뀌어. 지금 여기 선생님 자리가 없어서 안 썼지만 여기 dx도 당연히 적분 기호의 세트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는 t제곱에 f'x dx는 dt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간 바꿔줘야 돼. 자, 구간은 뭘로 바꾸는 거야? t의 값으로 바꾸는 거야. 이거는 x값이야, x값. x에 0 넣으면 f0이 t의 값인데 f0은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넣으면 여기 들어가는 값은 f1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자, 오른쪽은 분모 미분한 게 분자니까 ln 절대값 분모라고 바로 써주면 되는데 얘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을 거고 여기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오고 있어요. 얘도 적분해서 쓴 거고 얘도 적분한 거야. 자, 여기에 이거 집어넣을 건데 적분해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좌변은 3분의 1t 3승의 f1, 0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에 1 집어넣으면 ln 2 빼기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ln 1이라서. 자, 이제 이거 대입하면 3분의 1에 f1의 세제곱이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겠지. 이게 ln이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3 곱하기 ln이. 자, 넘어갈게요. 33번. 자, 33번인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 주어져 있지. 자, 여기에서 a, b 구하라고 나와 있죠. 자, 이 문제는 내가 억지로 이렇게 적분 안 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적분한식 알려주고 있잖아. 앞에 숫자만 안 알려주고 있을 뿐이야. 우리는 적분보다 미분이 더 편하니까 얘는 반대로 여기 있는 식을 미분해서 얘랑 비교하는 게 더 편하겠지. 굳이 적분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 미분하면 얘는 7a의 코사인 x, 6승 x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5b의 코사인 4승 x에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자, c는 사라지죠. 자, 이 도함수식이 항상 어떻게 정리돼야 돼? 사인 3승 x 곱하기 코사인 4승 x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얘네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 같은 식으로 정리돼야 돼. 그러면 똑같은 식의 모양을 지워가면서 비교하면 여기에 코사인 4개 지우고 2개 남죠. 그 다음에 사인 3개 있는데 사인 하나씩만 지울 수 있지. 그럼 내가 사인 하나 지우면 마이너스 7a의 앞에는 코사인 제곱 x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하나 지우면 마이너스 5b라고 남습니다. 지금 양변에 사인 하나씩 제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원래는 이제 묶어내서 비교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제거하고 여기에서도 사인 하나 제거하면 얘는 사인 제곱 x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랑 똑같으니까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 비교해주면 여기 개수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해주면 a, b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는 굳이 내가 무리해서 적분할 필요는 없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34번. 자, 구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의 도함수 f'x가 있고 자, f'x가 시컨트 6승 x야. 자, 도함수 주어져 있어. 원래 함수에 함수값 하나 나와 있네. 원래 함수에 또 다른 함수값 하나 주어져 있지. 얘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도함수 통째로 정적분 친다고. 그래서 f'x도 정적분 때리고 오른쪽에 있는 시컨트 6승 x도 똑같이 정적분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얘가 그 치환적분은 부정적분해서 적분상수 C 구하는 게 엄청 불편하거든. 왜냐면 부정적분 치환했잖아. 그 변수를 t로 바꿨어. 그거를 다시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집어넣고 거기에 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이런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 구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 그래서 정적분으로 바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는 함수값 0 하나 나와 있고 3분의 파이 구해야 되니까 한쪽에 0 대입하고 3분의 파이.
그럼 여기도 똑같이 0 대입하고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바뀌어? F 3분의 파이 빼기 F0으로 바뀌는데 문제 낸 사람이 F0은 0이래. 그럼 여기에서 빼기 F0을 쓸 필요 없고. 자, 이제 오른쪽 정적분 한 값만 잘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시컨트 6승이 나왔으니까 얘 짝꿍 나와야지. 탄젠트 제곱 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시컨트 4승 x랑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x로 바꿔서 탄젠트가 나올 수 있게 처리해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시컨트 제곱은 다시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로 바꿔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내가 얘를 탄젠트 x를 치환한다고 하면 얘 미분의 결과물 시컨트 제곱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시컨트 4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컨트는 2개만 남겨놓고 남아있는 시컨트 2개는 다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얘를 내가 4개, 2개로 찢었잖아. 한 번에 모양 안 맞춰지면 바꿔가면서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시컨트 4승은 시컨트 제곱의 제곱인데 여기 있는 시컨트 제곱을 뭘로 바꿀 거냐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로 바꿔서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 시컨트 4승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은 이걸로 바꿔서 제곱이라고 쓰고 옆에 시컨트 제곱은 그대로. 자, 이거 여기 피적분 함수에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써보면 그러면 결국에 내가 적분해야 되는 식의 모양을 이런 형태로 바꿔야지 치환적분이 가능하잖아. 이렇게 바꾸면 누구를 치환하면 돼요?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되잖아. 그럼 좌변은 x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dx고 우변은 t로 미분하면 dt다라고 됩니다. 이거 적분해서 계산한 게 그냥 f3이 되는 거야. 그럼 인테그랄.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시컨트 제곱 dx는 dt로 바뀌죠. 이거 그대로 쓰지 말라 그랬어. 여기에 0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파이 대입하면 루트 3으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이거 전개해서 적분해 주시면 돼요. 다음 함수 적분으로 바뀌어. 그게 f3분의 파이다. 자, 뒤에 43번으로 갑시다. 자, 그 사이에 있는 문제는 그 대칭성이랑 주기성 관련된 건데 그거는 미적분 1에서 여기 진도 조금 마무리되면 선생님 다시 풀이하는 걸로 하고 일단 43번으로 갈게요. 자,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내신에서도 많이 나와.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탄젠트 n승을 정적분한 거야.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자, 항상 기니디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흐름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물어본 게 A1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A3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A1 더하기 A3을 물어봤잖아. 그리고 나서 갑자기 두 번째 이거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니은번에서는 사실 뭘 추가로 물어본 거랑 똑같아? A2 더하기 A4를 물어본 거랑 똑같지. 그래서 처음에는 A1, A3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A2, A4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거 다 계산하는 것도 A1, A2, A3, A4, A6, A6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물어본 패턴에 맞춰서 2개씩 적당히 묶어서 계산하라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면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할 건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A1 더하기 A3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얘는 탄젠트 x dx 플러스 자 A3은 여기가 탄젠트 3승 x로 바뀌어서 더하는 거지. 근데 얘네가 지금 적분 구간이 똑같지. 맞아요? 그럼 내가 피적분 함수 합쳐서 해도 될까? 물론 여기 있는 이 문제는 내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3승 x dx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거든? 이거 적분하면 뭐? 마이너스 ln 절대값 코사인 해서 대입하고
아까 얘는 어떻게? 3승은 2개 하나. 사인 3승도 무조건 2개 하나. 코사인 3승도 2개 하나. 탄젠트 3승도 2개 하나. 그래서 나머지는 짝꿍으로 바꿔. 그 다음에 치환적분. 이게 기본이거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각각 만약에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무조건 그렇게 계산해야 되거든. 각각 적분해야 돼. 근데 얘는 이게 주어져 있어. 물론 이게 없어도 따로따로 적분 안 하고 합쳐서 적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는 정적분인데 구간까지 완전 일치하니까 내가 굳이 쟤를 따로따로 적분하지 않고 2개 피적분 함수를 합쳐버리는 거야. 자, 합치고 얘를 가만히 봤더니 탄젠트 적분의 핵심은 결국에 얘 짝꿍을 만드는 거잖아. 얘 짝꿍은 시컨트 제곱이고 걔는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죠. 근데 얘 잘 봤더니 탄젠트 x로 묶어내면 그냥 짝꿍이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 탄젠트 제곱 묶어내면 안에 남는 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남는데 이게 바로 누구야? 시컨트 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그냥 시컨트 제곱 x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뭐가 가능해? 치환적분이 가능해. 얘를 t로 치환하잖아? 그러면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 그러면 이 부분이 dt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남아있는 거는 t의 1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에 0 대입하면 0, x에 4분의 파이 대입하면 탄젠트 값은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 적분이니까 얘 적분하면 2분의 1t 제곱에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면 2분의 1이다. 그래서 1번 답이 나와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2번은 A2 더하기 A4잖아. 근데 잘 봐. 얘가 이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얘네 지수가 2개 차이 나서 그래. 다 똑같이 탄젠트인데 2개 차이 나니까 묶어내버리면 얘는 1 남고 얘는 탄젠트가 2개 남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것도 2칸 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내가 여기 2, 4로 바꾸면 여기가 2가 되고 얘가 4가 될 거고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럼 얘네는 묶어내지는 게 2로 묶어내지고 여기는 똑같아. 얘만 2로 묶어내지고 똑같다고. 그러면 나머지 적분 구간도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데 얘만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만 제곱으로 바뀌니까 여기 적분하면 3분의 1t 3승으로 바뀌고 1 대입하고 0 대입하면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3분의 1. 아까 1번 계산한 게 2분의 1. 그래서 얘는 참이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내가 이제 이거 100개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 어떻게 나타나면 돼? 2칸 차이 나게 너가 n이고 너가 n 플러스 2잖아. 2칸 차이 나게. 그러면 너가 n이고 너가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로 바로 넘어와. 그럼 얘가 n개로 묶어내면 여기 뒤에는 똑같이. 그럼 치환적분 다 똑같이 만들어지고 너만 n승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t의 n 플러스 1로 바뀌고 1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뭐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n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발 눈대중으로 풀지 말시 건방지게 암산하지 말고 손으로 풀어.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A1 더하기 A3은 2분의 1 되죠. 아까 확인했던 거. 자, 그러면 여기 2 비어있지. 그래서 내가 2 대입하면 3분의 1 나오죠. 이미 확인했던 거. 그러니까 이거 틀리는 놈들이 n 더하기 1분의 1?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이거겠지? 하고 또 넘어간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A1에서부터 A4까지 채워졌잖아. 내가 그 다음 채워야 되는 번호는 뭐야? 5번이야, 5번. 그럼 나는 여기에 5 대입해야 돼. 5. 5 대입하면 A5 더하기 A7이 나오고 여기에 5 대입하면 6분의 1 나와요. 중간에 4분의 1, 5분의 1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제발 눈대중으로 풀지 말고 답 쓸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어야 돼.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치환적분.
특이한 치환적분 하나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삼각치환법이라고 되어 있지. 자, 삼각치환법은 뭐냐면 정말 충격적이게 삼각함수로 치환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삼각치환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보통 치환을 지금까지 어디에 써왔냐면 되게 복잡한 식을 그냥 한 글자로 딱 이렇게 바꿀 때 치환을 주로 많이 썼지. 근데 사실 치환이라는 거는 한 글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가 바뀌는 모든 과정을 다 치환이라고 부르거든. 자,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루트 이렇게 생긴 얘를 적분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 a제곱은 상수입니다. 뭐 4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치환하면 옆에 2x 있어야 되잖아. 없어. 안 돼. 그래서 통째로 치환해볼까? 그럼 여기는 바뀌죠. 그럼 dx 하나만 처리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얘를 양변을 제곱하잖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x dx가 2t dt로 바뀌어. 그럼 마이너스 x dx가 t dt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다고 해서 그럼 x만 마이너스 dt로 바꿀까? 또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얘는 x dx가 세트로 마이너스 t dt로 바뀌어야 돼. 그럼 여기 일단 x 옆에 곱해져 있어야 되거든.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고민한 거야. 그러면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루트를 좀 없애고 나면 내가 좀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고민한 게 우리 x에다가 a 사인 세타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x에다가 a 사인 세타를 한번 집어넣어보면 여기 있는 이 식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 제곱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루트 a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되니 얘는 루트가 벗겨져서 루트 벗기면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절대값 a 코사인 x로 일단 루트를 벗겨냈으니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얘는 처리됐지만 얘가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x를 a 사인 세타로 바꾸면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세타로 미분하고 d세타니까 저기 옆에 있는 dx는 a 코사인 세타 d세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그럼 여기도 dx 대신에 a 코사인 세타 d세타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도 세타죠. 똑같이 인테그랄 a 코사인 세타 d세타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적분할 수 있죠. 문제에서 뭐 이런 거 값 주어지겠지? 얘 절대값 벗길 수 있게 뭔가 세팅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거 a는 숫자니까 밖으로 빼내버리면 될 거고 만약에 절대값이 그냥 벗겨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곱하면 코사인 제곱되고 우리가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적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서 적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적분할 수 있는 함수로 바뀝니다. 되게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생긴 식은 여기 있는 x를 a 사인 세타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치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치환이라는 거는 꼭 간단한 글자 하나로 바꾸는 게 치환이 아니야. 그냥 글자를 바꿔치기 하는 건 다 치환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적분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일반적인 치환으로는 안 되니까 얘를 루트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치환하기로 합니다. 그럼 일단 루트는 벗겨내지고 마지막에 절대값만 벗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코사인으로 그냥 기본 함수로 적분하면 되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치환이라고 하면 x라는 글자를 사인 세타로 바꾸잖아. 근데 보통 이게 좀 맞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인이라는 녀석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생겼지. 근데 x라는 애는 계속 쭉 커지기만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함수를 y는 x로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y는 a 사인 세타를 y는 x라는 그림으로 바꾼 거야.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는 애고 얘는 계속 늘어나는 애인데
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얘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그냥 계속 늘어나는 부분만 그냥 잘라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얘가 반복되잖아. 여기 왼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긴 애 하나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어차피 너는 그래 봤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높이가 계속 반복되니 너 세타 이거 집어넣어도 얘 집어넣나 x값은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삼각함수로 치환할 때는 얘가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해서 들어가면 함수의 1대1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는 치환할 때 삼각함수로 치환할 때는 얘의 1대1 대응이 맞아떨어질 수 있게 여기도 얘랑 똑같이 그나마 가장 흡사하게 생긴 증가하는 부분만 잘라서 범위를 제한을 시켜버리자. 그럼 증가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제정신이라면 가장 간단한 범위로 자르겠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설정해서 자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어차피 세타 값이 얘를 넘어가도 사인 세타의 값은 동일하니 그 사인 세타를 x로 바꾸면 같은 x값이 나올 거니까 굳이 세타의 값 이런 것까지 다 때려 넣을 필요 없이 딱 1대1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부분에서만 삼각 치환을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조금 더 니네가 머릿속에 이렇게 찰떡으로 감기게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대학교 과정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삼각함수로 치환할 때는 증가하는 부분에 딱 최소한 가장 간단한 구간을 잘라서 치환을 한다. 그래서 내가 사인으로 치환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범위를 제한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어차피 이렇게 치환할 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로 내가 제한을 시켜버리니까 얘를 치환을 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로 바뀌어. 그래서 얘는 그냥 절대값을 버려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범위를 이렇게 세팅을 하면 마지막에 여기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절대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코사인이 무조건 양수인 범위로 돼버리니까 그럼 내가 적분할 수 있는 기본 함수로 바뀐다. 자, 그래서 모양의 구조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루트 안에가 상수 빼기 x제곱으로 생긴 거는 사인으로 치환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가 a제곱 더하기 x제곱꼴로 생겼잖아. 그러면 얘도 그냥 일반적인 치환 적분으로는 안 돼. 그냥 머릿속으로 해보면 이거 치환해도 안 되고 얘 전체 치환해도 안 돼. 그럼 얘는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x에다가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 그럼 얘를 a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a제곱 묶어내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걔는 시컨트 제곱으로 바뀌어서 루트가 벗겨지고 제한 범위는 얘로 설정해주면 시컨트는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도 사라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형태는 a 탄젠트 세타로 치환, 이렇게 생긴 형태는 a 사인 세타로 치환. 자,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a제곱 더하기, 이 a제곱은 의미가 없어. 이거는 숫자니까. 상수 플러스 x제곱 분의 1. 상수 플러스 x제곱의 루트. 얘네들은 다 탄젠트로 치환. 선생님, 얘는 상수 마이너스 x제곱은 안 해요? 얘는 안 해요. 왜냐면 얘는 부분분수 변형해서 헤비사이드 정리 쓰면 되니까 굳이 쟤는 삼각치환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형태, 얘로 생긴 형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루트 안에 2차식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방법. 그랬을 때 x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사인으로 치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면 탄젠트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안타깝게도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밑에 44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봅시다. 자, 루트 안에 상수 빼기 x제곱. 일반적인 치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여기 있는 x는 뭘로 치환한다?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데 제곱했을 때 여기 숫자 2까지 맞아 떨어질 수 있게 루트 2 사인 세타로 치환해주면 제곱했을 때 숫자가 2로 바뀌어서 숫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자, 삼각치환할 때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야, 물음표 던지지 마. 아,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애들 가장 최소한의 부분으로 잘랐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좌변은 x로 미분하고 dx, 우변은 세타로 미분하고 d세타. 인테그랄. 자, 여기 식은 루트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바뀌니까 루트 안에가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으로 바뀌죠? 2로 묶어내면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얘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dx는 뭘로 바뀌어요?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d세타. 자, x에 0 대입해서 세타 값으로 써야 돼. 세타 0. x에 루트 2 대입하면 사인 세타가 1이고 이 범위 안에서 세타는 2분의 파이. 자, 정돈하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여기 루트 2 곱해져서 2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서 코사인 양수니까 코사인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루트에 제곱 벗겨져서 코사인 세타로 나오는데 밖에 있는 코사인 세타랑 곱해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우리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적분하기로 했어요? 2분의 반값공식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로 바꿔서 적분하기로 했지. 바꿔주고 정리. 적분하면 세타 더하기 2분의 1 사인 2세타로 바뀌죠. 여기 2분의 파이 대입하고 0이다. 표정들 왜 이렇게 안 좋냐? 어? 표정들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처음에 개강할 때 얘기했지. 잘 생각하라고. 자, 여기 숫자 대입하는 거 알아서 하세요. 여기 세타에 2분의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면 돼. 자, 옆에 나번 적분해봐. 상수 더하기 x제곱. 상수 더하기 x제곱이 분모에 혼자 있거나 루트 안에 혼자 있으면 탄젠트로 치환하는 거야. 자, x 뭘로 치환해? 수성. 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생각할 문제야? 가만 안 둔다. 3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야죠. 자, 좌변 x로 미분하고 dx 3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자, 인테그랄. 여기 있는 애는 뭘로 바뀌어요? 9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니까 9로 묶어내면 탄젠트 제곱 더하기 1 분의 1. 자, 뒤에 있는 dx는 3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0 루트 3 쓰지 마. 여기 0 대입해서 세타 값으로 바꿔주고 여기 루트 3 집어넣으면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파이로 바꿔서 써. 치환 적분할 때 범위 조심해. 자, 여기에서 약분이 되죠. 여기 약분되면 분모에 3분의 1 남고 얘는 약분되네.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이니까. 그럼 안에 3분의 1만 남아. 자, 3분의 1 적분하면 적분 변수 세타니까 3분의 1 세타 되죠. 여기에 6분의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시면 됩니다. 간단하지? 그래, 모양을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미적 1에서 이런 거 배웠지. 자, 이거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가 x축 위에만 그려진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넓이를 의미를 하죠. 맞아? 넓이 의미하지. 자, 여기 중에서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려져? 머릿속에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예, 우함수고 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우함수. 그래. 자, 힘내세요. 자, 얘 머릿속에 그려져? 뭐야? 뭔데? 반원이죠? 자, 얘는 이렇게 반원.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죠? 자, 여기 두 개 중에 본인이 나는 정적분을 쓰지 않고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도형은 1번이야, 2번이야? 야, 씨,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이야? 야, 니네가 중학교 때 넓이 구할 수 있는 그림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그럼 내가 정적분 쓰지 않고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될까? 아니죠? 얘는 정적분을 써야 돼. 곡선 중에서 유일하게 정적분 없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딱 하나. 원밖에 없어. 원의 일부 부채꼴. 선생님, 나는 이차 함수도 넓이 공식 아는데, 그 적분 공식이잖아. 그건 적분해서 쓰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원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미적분에서 배웠던 이 정적분이 곡선이 위에만 그려지면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자, 이게 단원이라는 거는 언제 배우냐면 고1 때 배우는 무리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거죠. y는 루트 2-x 제곱. 자, 어떤 게 반원의 형태로 나와? y는 루트 안에가 x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원입니다. 원. 1학년 때 배우는 무리함수잖아. 어떤 원인지 확인하려면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야. 자, 이게 원의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뭐를 보고? 여기 앞에 부호를 보고. 왜? 이거 원래 풀면 y는 뿔마 루트 2-x 제곱이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위쪽 반원, 마이너스가 아래쪽 반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쪽 반원이야. 그 녀석의 0부터 루트 2까지 면적 구하라 그랬으니까 4분원의 넓이죠. 파이 r제곱의 4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시간에 또 정적분 물어보는데 삼각치환하고 또 생쇼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구조가 부정적분으로 물어본다. 얘는 삼각치환해야 돼요. A 사인 세타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부정적분으로 내실 거고 자, 기분이 좋으시면 정적분으로 낼 겁니다. 자, 정적분으로 냈을 때 치환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지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원의 일부, 반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적분 구간에 따라서 4분원이 될 수도 있고 적분 구간에 따라서 부채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의 일부라고 쓸게요.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넓이로 계산한다라고 보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형태는 부정적분이든 정적분이든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이 곡선은 내가 적분 안 하면 넓이 못 구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삼각치환을 해야지만 가능한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1차 시도는 이거겠죠. 아, 내가 1 플러스 x 제곱을 루트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루트 있는 거는 루트를 통째로 치환하는 게 나아요. 자, 내가 얘를 치환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처리됐어. 그 다음에 더 이상 루트가 없으니까 양변 제곱해. 그 다음에 2x dx는 얘는 2t dt로 바뀌어. 자, 따라서 x dx가 뭘로 바뀌어야 돼? t dt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얘는 위에 x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물론 그걸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 x 하나 만들면 여기는 x 3승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면 이제 얘는 처리할 수 있어. TDT로. 그러면 분모에 뭐가 남아있냐면 분모에 x 3승이 남아있죠. 그 분모에 남아있는 x 3승이 x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x 제곱 처리하고 x 하나 남는데 걔를 처리하면 또 루트가 생겨서 기존에 있던 식보다 더 난리나는 식이 만들어지겠지. 아, 루트로 치환이 안 되는구나. 근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을 가만히 봤더니 상수 더하기 x제곱이야. 자, 루트 안에가 상수 더하기 x제곱이거나 분모가 상수 더하기 x제곱이면 마지막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도구는 뭐다? 탄젠트로 치환한다. 이제 도구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미치겠는 거지. 뭘 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저번 시간까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그것만 꺼내면 되는데 지금은 잘 꺼내야 돼.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하면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인테그랄. 자, 저기 있는 x 제곱은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식은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dx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범위도 바꿔야 돼. x에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세타의 값은 6분의 파이, x에 1 대입하면 1이다 라고 되죠. 재밌지? 미적분 2. 아니야? 이제 좀 수학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6분의 파이. 곱셈 공식보다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곱셈 공식 나머지 정리 싫어했잖아. 나머지 정리보단 낫지? 아닌가요? 왜 선택한 거야 도대체? 자, 여기는 시컨트 제곱이야. 자, 여기 노란색은 루트 안에가 시컨트 제곱이지. 루트 벗겨내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삼각치환은 우리가 범위를 이미 세팅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코사인이나 시컨트는 다 양수야. 루트 연산이 자유롭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얘는 시컨트 제곱으로, 시컨트 제곱의 루트니까 시컨트 하나로 나와. 그럼 걔 하나랑 여기 하나 약분되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분모의 탄젠트 제곱, 그 다음에 분자의 시컨트 남아있어. 그래서 얘를 조금 보기 편하게 바꿀게요. 자, 여기 있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그럼 그거 제곱하면 코사인 제곱 분의 사인 제곱이죠. 그거에 역수로 써야 되니까 사인 제곱 분의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쓰고, 그럼 여기 있는 시컨트 세타도 역수 표현 코사인 세타분의 1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남아있는 식이 사실 이렇게 남아있는 거거든. 탄젠트 제곱분의 시컨트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라서 얘네는 서로 짝이 맞지만 짝이 좀 잘못 맺어졌어. 치환이 안 되죠. 탄젠트를 치환하려고 하면 시컨트 제곱이 필요한데 아쉽게 시컨트가 하나밖에 없고, 시컨트를 치환하려고 하면 이 녀석의 미분의 친구인 시컨트 탄젠트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얘는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역수 표현으로 돌린 거야. 얘는 약분되죠. 그러면 어떻게 남아? 이렇게 남잖아. 약분하고 나면. 얘는 치환되네. 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럼 좌변은 x 세타로 미분하고 d 세타, 우변은 t로 미분하고 dt. 치환적분 2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인테그랄. 자, 세타에 6분의 파이 대입하면 t의 값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누가 1 집어넣는 거.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시험장에서.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기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자, 그러면 여기 세타에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4분의 파이니까 얘 값은 2분의 루트 2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t 제곱분의 1로 바뀌고 코사인 세타, d 세타는 dt로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하나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위에도 하나 더해주고 여기 2분의 루트 2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에 t분의 1 되니까 빼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서.